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때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의 하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건들이 몰려 있는 입업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참고가 되는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 이제 더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을 어, 하고 싶으신 분은 매수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그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또 구제하는데도 또 좀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빨간 글씨 두자 구독 있죠? 구독자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은 서로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이 나가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에 살짝 한번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방송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알람 설정 해놓으면요. 안 해놓으시면 뭐 언제 이제 가끔 들어오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 구독 회원으로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 그 전문 상담은 구독자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전화냐면요. 이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그래서 그러면 중개사가 없었느냐 내가 반문해요. 중개사가 있었다. 근데 왜 몰랐느냐? 어쨌든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궁색한 얘기만 해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예, 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자기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여러분께 마련해 드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공인중개사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줄 모르고 우선 집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 설명하는 건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그리고 계약을 해요. 나중에 크게 손해를 봐서 정말 저에게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부분을 돈을 엄청 일생 동안 모아서 마지막으로 다각으로 샀는데 거기서 입업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 입업 건축물이 있으니까 가옥 어, 가옥대장 지금 옛날 가옥대장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죠. 건축물 관리대장의 1페이지 맨 상단 우측에 보면 입업 건축물이라고 빨간 걸로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니까 세든 사람이 많죠. 그분들이 가서 은행 가서 융자를 해서 보증금을 융자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입업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 그때서 알아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해보니까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버스를 잡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어쨌든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입업 건축물을 구제를 모르고 매수했다면 그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하자가 있습니다. 매도자한테 하자가 있든 중개인한테 하자가 있든 본인한테는 물론 하자가 있는 거죠. 자, 그지만 본인의 실수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동안에 잘 들으시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입업 건축물을 지금 구입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뭐 누가 신고해서 그 위법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하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계속 좀 물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러고 나서 발만 동동 구리면서 속상해서 그러신 분들 그렇게 지내시지 말고
제가 슬기롭게 이제 그 손해를 지금까지 본 손해를 경감해주는 그런 절차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꼭 필요하시면 매수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저한테 먼저 사전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연락을 주시고 시간 조율을 해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방송을 오늘 이 놓치신 분 아마 좀 손해가 될 거예요. 그냥 이 방송까지 잘 들으시고 이런 전화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늘 시간에 쫓기다 보고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쪽으로 많이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이행 강제금과 이게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같은 거니까 이행 강제금은 내면 되는 건데 그 이행 강제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복권 충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융자가 안 돼요. 그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융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각가지 뭐 하나하나 따지면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복권 충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다가구인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벌써 공실이 생기잖아요. 공실 생기면 당장 손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갖고 이제 또 담당 구청에다 신고를 해요. 왜 여기 뭐 이번 충물 뭐또 이렇게 신고한 사람도 있고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손실을 보고 자기들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사람의 그 성격이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발언이 누구한테서 어떤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현재 입업권 충물을 구입 모르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에 뒤늦게 알아서 당시에 바로 알았으면 아마 수정이 됐을 텐데 시정이 뒤늦게 알고 몇 년 지나서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리고 가슴을 치며 속상해 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인들한테. 그러면 지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답하냐면요. 보통 그래요. 누구는 내가 아는 누구는 그런다던데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쭉 해준 게 아니라 본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그런다더라를 정답으로 알고 또 그걸 또 시행을 합니다.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는 정답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항상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물론 정답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정확한 얘기가 돼서.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안 되고 그걸 믿고 또 해서 더 손해를 가중시킨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속썩이지 말고 누구한테 옆에서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전문가. 전문가를 찾아야 또 해결이 빠르잖아요. 뭐 변호사 사무실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상담만 하면은 상담비가 좀 있겠지만 큰 뭐 그분을 예를 들어서 뭐 대리인으로 선임 안 하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 벽이 높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 하면 우선 벽이 높으니까 좀 마음의 거부감을 좀 갖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뭐 무슨 상담할 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정확한 그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법률을 갖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화를 한번 하면요 오래 들고 있으면 제가 전화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다른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상담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방송을 하고 꼭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시간 예약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매수 계약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구제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해줬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제가 또 도움도 되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 일단은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들고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25조나 아니면은 지금 30조, 39조 이렇게 세 개의 큰 타이틀로 그 관련된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여러분께 입법 건축물은 미리서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내용을 다 압니까? 하면은 공인중개사는 매도자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뭐 있느냐라고 요구권이 있어, 요구권.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에게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또 거기에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죠. 왜? 자기가 숨긴 거니까.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확실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매도자에게 자료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 계약서는 상당히 엄격해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이 상당히 엄격한 게 뭐냐면 이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인중개사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손실을 보지 않고 적절한 그 보수를 이제 주면서 그러니까 사용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보수를 주면서 상담을 받아서 계약을 맺으면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모든 국민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라고 공인중개사를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이러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를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내가 챙긴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따져서 위법하지 않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공인중개사를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이중적인 게 있죠. 하나는 본인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중개 활동을.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가 다 된 게 아니고 또 의무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의무. 왜? 내가 그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말로 가서 얘기해봐야 싸워야 소용없어요. 자, 관련 법규를 딱 들고 나서야 돼요. 관련 법규를 딱 들고 이렇게 가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일이 그렇죠? 증거법정주의죠. 증거법정주의. 증거 없이 무조건 뭐 무격다짐으로 이긴다고 싸움 걸어서는 소용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증거를 들고 갑니다. 그 요건. 만약에 그 증거가 법률 요건이라면 그 요건을 들고 가야 되고 또 다른 요건이라면 그런 등등의 요건을 들고 가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항상 현재 우리나라 그 재판에서도 보면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집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죠. 심증만 있으면 뭐합니까? 심증만 갖고 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이건 무조건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도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지금 방송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깊숙이 고민을 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저에게 구제 전문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속, 미흡 하나마 여러분께 이렇게 해서 입업 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해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거나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활용하시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